안녕하세요. 수학을 맡고 있는 김변모라고 합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인사하고 그다음에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. 우선 지금 여기 설문지 보니까 수학을 맡는데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제가 말하는 수학은 약간 카톡 같아요. 카톡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문자를 하잖아요. 그러면 답이 오잖아요. 금방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잖아요. 그럼 안 오면 뭐야? 마음 졸이고 막 이렇게 있다가 뭐 하죠.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뭐 해보고 하다가 뭔가 나오는 거, 그게 바로 카톡이에요. 그래서 수학은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. 물론 수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메시지 보냈다고 해서 금방 메시지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잊혀지는 메시지도 있죠. 뭐 그렇긴 하지만 약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카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어떤 수업을 하느냐 하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수업이에요. 처음에 오면 개념 설명을 하잖아요. 아니면 무슨 수업을 나가잖아요. 그럼 수업을 집에 가서 애들이 복습을 하잖아요. 그럼 질문이 생기죠. 먼저 질문부터 하면 그 단원이 나가기 전에 질문을 먼저 처리를 하고요.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 질문이 처리되면 그 다음에 수업을 나가고, 수업이 나가면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걸 해요. 테스트라는 게 한 문제 보는 퀴즈 같은 그런 시험도 있지만 꼭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. 복습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날 가서 하는 복습은 9시간 내에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날 틀렸던 거하고 질문했던 것만 다시 푸는 거예요. 근데 수학이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식을 반드시 꼭 써주셔야 됩니다.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쓰느냐라는 게 아니라 자주 쓰느냐예요. 쓰다 보면 식이 막히면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면 바로 카톡이란 걸 해야겠죠. 왜 카톡 얘기를 자꾸 하냐면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시험 기간에 급질문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SNS를 많이 활용을 해요. 보통 애들이 탭 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휴대폰이나 탭 가지고 금방 질문을 해서 보내면 저도 서둘러서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. 수학은 계단처럼 돼 있어서 앞에 단계를 모르면 뒤에 단계를 하기가 힘들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중학교 때 배운 거,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가만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해왔고 고등학교 때는 그걸 이렇게 찰찰 이렇게 거기다 살을 붙여서 계산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살을 많이 붙여서 해야 되니까 할수록 어떻게 돼요? 더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복습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. 복습이 주가 되는 과목이라 보고 풀어봐야 돼요. 그래서 모르면 다시 또 질문을 하죠. 복습의 목적은 질문을 찾기 위한 거예요.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습을 꼭 해야 돼요. 또 두 번째는 학습은 반복이라는 얘기를 해요. 왜냐면 한 번 해서 금방 되는 경우는 없어요. 여러분들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울 때 수영장에 그 더러운 물 마시지 않고 수영을 배우나요? 아니죠.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넘어지거나 아니면 수영장에 그 더러운 물을 막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배우게 되죠. 처음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어요.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. 혼자 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겠죠. 여기 올 이유가 없죠. 그것만 지키면 분명히 자기를 믿고 하면 해나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천안 비상학원에 오면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? 어떤 학생? 자기는 열심히 많이 막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, 일단 결과가 안 좋으면 불안하잖아요.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다 원인이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하면 질문을 처리하고 질문을 처리하면 그걸 다시 두 번을 풀라고 해요. 처음 푸는 건 잔상 때문에 풀지만 두 번째 푸는 건 내가 풀어야만 돼요.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30분 정도 투자하면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3일을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엄청나게 컸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죠. 왜? 규칙적으로 그걸 봐야 되니까. 여기 오게 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. 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럼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.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오면 좋죠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 되는 경우 이메일도 활용을 해요. 그래서 또 손풀이가 필요하면 손풀이도 해주고, 그래서 그걸 됐을 때 많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.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. 땀도 흘려야 되고. 자, 그 다음에 학생에게 짧지만 어려운 메시지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. 컴퓨터 보면 막 컨트롤 C, 컨트롤 V 딱 있죠. 내가 하는 걸 전부 여러분들 다 쏟아내려고 해요.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죠. 그걸 해주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. 실제로. 아까도 말했지만 수영장에 물을 마시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. 땀을 흘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보십시다. 감사합니다.